저는 경비원이에요. 꿈을 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 근무를 하죠. 저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될 거예요. (20년) 된 고춧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건 2배로 힘들어요. 글 쓰고 근무 서고 편집하고 하다 보면 몸이랑 마음이랑 다 만시창이 되죠. 이런 제 일상에 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예요. 한 달에 한 번 할머니랑 밥 먹고 놀다 오는 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바쁘게 한 주를 보내고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는 92살의 불편한 몸으로 비틀거리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먹을 걸 사간다고 해도 끝까지 사지 말래요. 본인이 하신다고. 하여튼 고집불통이에요. 메뉴는 무려 곰탕이었어요. 그리고 천엽과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이 있었죠. 밥부터 한 숟가락 떴어요. 곰탕은 진짜 미슐랭 저리 가라더라고요. 미슐랭 안 먹어봤지만. 천엽도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어쩜 그렇게 냄새 안 나고 깨끗하게 씻었는지. 멸치도 진짜 매콤한 고추장에다가 버무려가지고 맛있고 다 좋고 그런데 콩나물 무침 색깔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까맣지? 한 젓가락 먹었는데 맛은 괜찮더라고요. 갑자기 할머니가 아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빠가 살아있을 때 네 아재 할매가 반찬 해놓으면 들고 가고 물도 기르고 가고 얼마나 잘 먹는 줄 아노.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네 아버지도 안 좋고 내도 안 좋고 그땐 마침 뭐 해줬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것저것 뭐 사왔어. 고기도 사오고 뭐 병어도 사오고 하여튼 뭐 많이 사왔어. 할머니는 손자만 오면 이야기 보따리가 터져 나와요. 오늘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계속 들었어요. 한날은 이제 시장 갔다 와서 내가 아빠가 뭐를 뭐 한 보따리를 사오더라고. 그래서 뭐를 야야 봤더만 고춧가루래. 고춧가루 그 좋은 거래. 보니까 딱 좋아. 그래서 하고 야야 뭐 고춧가루인데 좋은 거 샀노 하고 그랬어. 기분 좋지. 좋긴 좋아. 근데 돈 쓰잖아. 누가 아빠 이거 몸도 안 좋고 돈도 안 버는데 그거 좋은 걸 어디 사왔겠노. 엄마 먹으라고 뭐 이래 사온 거래. 그러니까 아유 고맙다 야야 하고 그걸 이제 좀 먹다 보니까는 너 고모가 고춧가루를 또 사왔어. 아이고 야야 고춧가루가 있는데 또 사왔나. 뭐 놔뒀다 먹으면 되지. 그렇게 그래. 너 아버지가 사온 거는 이 냉동실에 넣어놓고 너 고모가 사온 걸 이제 계속 먹었어. 근데 먹다 보니까는 너 이모 할매가 놀러 왔는데 또 사온 거래 고춧가루를. 아이고 야야 이게 고춧가루가 웬일로 많이 있는데 근데 뭐 우야수에 있나 많이 사왔는 걸. 그래가 이제 고춧가루를 먹고 또 먹고 하다가 잊어버린 거래. 냉동실에 넣는 거를 잊어보고 한참 있다가 니 온다 캐가 반찬이라도 뭐 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몽다리가 있길래 이 뭐로 봤더만 너 아빠가 사온 고춧가루래. 하면 10년이 뭐로 20년 다 됐지. 보니까 허예 빨간 게 아니라. 근데 버리면 아깝잖다. 아들 살아있을 때 애미 먹으라고 사온 거를 그래가 위에 싹 걷어내고 이제 간장하고 많이 묻혔어. 그리고 먹으니까 맛은 괜찮대. 뭐 먹을만 하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콩나물 무침이 왜 그렇게 까만지. 20년 전에 아빠가 사다 준 고춧가루로 무친 거더라고요. 일단 곰탕으로 입을 헹궜어요. 그리고 최대한 콩나물 무침만 피해서 밥을 먹었죠. 할머니는 콩나물 무침을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이거를 묻힌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아노. 이 말 허리를 못 쓰니까는 움직이지 못해. 울면서 했더니 울면서. 허리만 안 아프면 뭐 이거는 일도 아니지. 아 고생하셨어요. 저는 콩나물 무침을 먹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멸치볶음으로 젓가락을 틀었어요. 그건 네 숙모가 볶은 거래. 내가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잘하대. 맛있지? 예 맛있어요. 그래 많이 콩나물도 먹어. 할머니는 다시 콩나물 무침을 저한테 미셨어요. 2번 권유하시니까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곰탕과 천엽을 먹으면서도 계속 찝찝했어요. 예전에 한번 오래된 요구르트를 드시는 할머니한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날짜 오래돼서 못 먹어요. 괜찮아 다 먹어도 돼. 당장은 괜찮아도 몸에 쌓이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거 먹고 91살까지 살았는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저도 먹었어요. 할머니한텐 과하게 안 통해요. 근데 20년 된 고춧가루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났어요. 남들은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뭘 고민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간 할머니랑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온 저로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일과는 새벽에 시나리오 쓰고 낮에는 경비 근무 서다가 영상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호떡을 굽는 사람은 아침부터 반죽하고 속재료 준비하고 하루종일 기름 앞에서 쉴 새도 없이 호떡을 판대요. 금은방 하는 사람은 출근해서 진열장과 매장을 닦고 상담도 하고 주문도 받고 고객이 맡긴 반지나 보석, 팔찌 등을 수리하기도 하죠.
저희 할머니는 집 앞 300m 거리에 홈플러스에 다녀오는 게 일과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구르마를 붙잡고 비틀거리면서 홈플러스에 가요. 이거라도 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못 움직이면 요양원 가는 거래. 죽기 살기로 가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홈플러스에 가면 잠깐 쉬었다가 한 바퀴 돌면서 세상 구경을 하죠. 라면이든 뻥튀기든 뭐라도 하나 사서 다시 집에 와요. 집에 오면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는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할머니한테는 이때부터가 진짜 괴로운 시간이에요. 눈이 아파서 TV를 볼 수도 없고 기계를 만질 줄 모르니 음악도 못 듣고 계속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이런저런 생각만 굴려요. 둘째 아들은 뭐 했을까? 아픈 데는 괜찮나? 막내는 직장 옮겼다더니 힘들진 않나? 허리는 점점 못 쓰는데 요양원 가게 되진 않을까? 큰아들은 하늘나라에서 뭘 하고 있을까? 셋째는 부산에서, 넷째는 고향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렇게 걱정과 걱정의 잔재인 걱정 부스러기들과 함께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말에 손자가 오기로 한 게 생각나면 갑자기 힘이 솟죠. 자리에서 일어나요. 비틀비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져요. 막내 아들이 먹으라고 준 소뼈를 꺼내서 냄비에 던지죠. 곰탕을 끓이면서 기름을 걷어내려면 3시간마다 확인해야 된대요. 안방과 주방을 왔다 갔다 밤새 사투를 벌이다가 해가 뜨면 자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냉동실을 뒤져서 20년 된 고춧가루를 꺼내요. 보통 사람한텐 금방 끝나는 콩나물 무침도 할머니한텐 서너 시간 허리를 못 펴는 고난의 행군이에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손자한테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노화의 한계를 이겨내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 콩나물 무침이 그냥 콩나물 무침으로 안 보이죠. 할머니의 남은 인생이 담긴 작은 꿈처럼 느껴져요. 그래, 그 꿈 이뤄드리는 게 뭐 어렵나 싶어서 콩나물을 집어들었어요. 3가닥 정도 밥 위로 옮겼죠. 콩나물은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어요. 노란 대가리, 가늘게 이어진 뿌리, 그 위에 듬성듬성 묻어있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갈리기 전 밭에서 싱싱한 고추를 살았을 때를 생각해요. 잠자리가 날고 태양이 힘을 주고 대지와 시내가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면서 건강한 고추로 자라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잘 자란 고추를 말려서 다시 수분이 쫙 빠진 미라로 바꾸죠. 거기 아빠가 보여요. 위에 구멍을 뚫고 영양제로 연명하던 아빠의 모습이. 그 아빠가 건강했을 때 사온 고춧가루가 이젠 아빠처럼 하얗게 병이 들었나봐요. 입에 넣으려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다시 꺼냈어요. 작년에 아팠던 날이 생각났어요. 할머니한테 받아온 떡을 먹고 며칠 고생했던 기억. 그때는 떡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잘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떡이 맞는 것 같았어요. 먹으려던 콩나물을 다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모른 척 밥만 계속 퍼먹었어요. 제가 안 먹는 걸 보고 할머니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말없이 밥을 드셨어요. 모른 척 먹으려다가 얼떨결에 할머니의 밥을 봤어요. 제가 먹을 밥하고 다음날 먹을 걸 덜어놓고 밥솥에 붙은 걸 긁어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안 먹으면 할머니가 다 먹는구나.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속여서 먹게 하면 아팠던 환자가 실제로 몸이 낫는다는 이론. 뇌에서 도파민과 엔돌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통증을 줄여준대요. 치매를 걸었어요. 이건 사랑이야. 할머니가 주는 사랑이야. 콩나물을 집어들었어요. 최대한 고춧가루를 털어서 밥 위에 올리고 크게 한술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입에 넣을 때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오묘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들이 사준, 본인이 직접 만든 콩나물 무침을 손자가 먹고 있었어요. 한입 가득 밥과 콩나물을 넣고 맛있게 우적우적 씹었어요. 저는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넘어서 제 앞에 찾아온 가족의 줄기를 먹었어요. 밤에는 할머니랑 도란도란 수다를 떨고 다음날 아침에도 콩나물 무침에 밥을 먹었어요. 좀 피곤하고 감기 기운에 콧물이 나오긴 했지만 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며칠 지나고 그날 일이 생각나서 챗GPT한테 물었어요. 20년 된 고춧가루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챗GPT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고춧가루가 오래돼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기면 간독성, 발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아서 요리한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먹게 되면 즉각적으로 위장장애와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출혈과 구토, 간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섬뜩해졌어요. 다음부터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할머니한테도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못 먹게 해야겠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고 어디론가 가는 굴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빠가 사온 고춧가루가 할머니 손을 거쳐서 저한테 왔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3대가 다시 만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진짜 궁금해져요.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왜 할머니랑 제가 멀쩡했을까요? 원효대 사이골물이 뻥이 아닌가 봐요. 플라시보 효과가 먹힌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나 제가 해독 능력이 좋아서 무사한 걸 수도 있죠. 그것도 아니면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준 걸까요? 알 수가 없어요.